안녕하세요. 빛골 전기학원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회차 대비해서 필기 예상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재미있는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뽑아봤어요. GPT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GPT가 뽑은 1회차 대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 푸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저희 파일은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도체가 운동해서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이게 핵심 단어고요. 자, 기전력은 발전기에서 나오죠. 발전기 하면 오른손입니다.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요. 저는 이거를 오징어 발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오발 법칙이라고 해주시고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전자냉동기가 핵심 단어예요. 자, 전자냉동기 바로 펠티어입니다. 저는 또 요거를 펠티의 냉장고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라든지 온도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펠티의 효과를 찍어주시면 되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10옴의 저항 회로에 지금 전압의 순시값이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근데 T가 0에서의 순시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순시값 보시면 T 보이세요? 여기 있죠. 이 T에다가 요 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77 곱하기 0이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압을 다시 한번 써보면 100의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3분의 파이. 우리 파이는 180도니까요. 요게 60도로 변하겠네요. 사인 60도 계산기 눌러보시면은요.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50 루트 3볼트라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전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전류 I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입니다. 자, 저항값이 15옴이었죠. 순시 전압값이 50 루트 3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시 전류값은 5 루트 3A.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은 우리가 열량이라는 점을 보셔야 돼요. 자, 열량 하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0.24라는 수치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어디예요? 전력량이에요. 공식 한번 정리를 해보면 0.24 곱하기 I 제곱 R T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0.24 곱하기 자 1A의 전류죠. 1의 제곱. 저항이 500옴이었어요. 500 곱하기 1분이라는 시간인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은 항상 기준 단위가 초예요. 1분은 60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요. 7200 칼로리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5번 보실게요. 5번은 이전력계법이에요. 자, 이전력계법은 전력계 두 개로 3상의 전력을 측정한다고 하는데 자, 우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하 전력, 다시 말해서 유효 전력은요. 각각의 측정된 값을 그냥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400W죠. 그래서 부하 전력은 400W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1A, H가 뭐냐? 시간이죠. 아우어입니다. 몇 쿨롱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1A 곱하기 1시간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은 기준 단위가 뭐다? 그렇죠. 초죠. 1시간은 3600 세크입니다. 그래서 1A 곱하기 3600초는 얼마? 3600 쿨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이요. 우리 공식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전류라는 거는요. 시간당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 전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간당 지나가는 전자의 전기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은 여기죠. 단상 반파정류입니다. 자, 단상 반파정류 0.45를 곱해라.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어디다가요? 바로 교류 시료값에다가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직류전압의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단상 반파이기 때문에 0.45 곱하기 20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그렇죠. 90V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보실게요. 10V/m의 전장에, 자, 볼트/m를 보고요. 아, 이거는 전기장의 세기이구나. 자, 어떤 전하를 놨더니 0.1N의 힘이 작용했대요. 그러면 어떤 전하의 이 전기량이 몇 쿨롱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전기장이란 어떤 전기장, 어떤 특정 전하가 에서 미치는 힘의 영역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기가 10V/m였던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전하가 여기 이렇게 놨어요. 이게 얼마인 줄 모르고요. 그때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전기력이 0.1N이 작용을 했다 이거죠. 자, 관계식 볼게요. 작용을 합니다. 힘은. 한 전하의 전기장의 영역에 다른 전하가 오게 되면은요, 요 둘의 곱만큼의 힘이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지금 10V/m에 얼마인지 모르는 녀석이 왔는데 그때 둘 사이에 0.1N의 힘이 작용했죠. 자, 그러므로 전하량 Q는 자 10으로 나누면 없어지고 똑같이 10으로 한 번 더 같을 등자죠. 등호죠. 그래서 Q는 0.01 쿨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은 키르히호프 법칙입니다. 1번부터 보면은요. 1법칙 밑줄. 1법칙은 전류 관련 법칙인데 전류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뭘 찾아야 되냐? 임의의 한 점이 나오면 이건 1법칙입니다. 자, 2법칙이요. 2법칙은 전압법칙입니다. 그런데 전압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폐회로를 찾아라. 폐회로는 2법칙입니다. 자, 3번, 4번은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이거는 2법칙 관련 내용이에요. 자,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정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플러스로 표시를 할 거고요.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왜요? 플러스로 표시됐다? 반대가 아니고 동일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됐다? 이게 바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번입니다. 어떤 부하의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 우리 이렇게 씁니다. 피상전력은요.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전력이고요.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 나오는 전력입니다. 자, 그때 유효전력인 순수 저항 아래서 나오는 전력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우리가요. 임피던스라는 녀석은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성이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제곱을 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전력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피상전력은 부하에서 나오는 유효전력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서 나오는 무효전력의 합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피상전력의 크기는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에다가 무효전력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대입을 해보면요. 유효전력이 얼마인 줄 모르죠? 자, 근데 무효전력이 얼마였어요? 3kV였어요. 그때 피상전력이 5kVA. 지금 둘 다 킬로가 있어서 요건 무시하고 숫자만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잠깐 요 숫자의 관계는 우리가 외워볼까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제곱근을 씌우면 5가 나와요. 자, 여기서 가볼게요. 루트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을 하면 10이 나와요. 지금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또 같이 해볼까요? 여기요.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15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우리 요 관계 하나만 외워두자고요. 그러면 계산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 보이세요? 3, 4, 5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저항도 있고요. 유도 리액턴스도 있고요. 용량 리액턴스도 있는 직렬 회로입니다. 자, 이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걸린 전압의 위상차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우리 위상차 공식만 빨리 보고 갈게요. 자, 위상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탄젠트의 역수 그리고 R분의 리액턴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선 리액턴스가 두 개예요. 그쵸? 자, 합성 리액턴스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큰 값에서 여기서는 15옴이 크죠? 작은 값을 빼주면 그게 바로 합성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은요, 유도가 더 컸기 때문에 유도성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다시 한번 해주면은요, 저항은 4옴이었죠? 리액턴스, 합성 리액턴스 얼마? 3옴이었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카시오 계산기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탄젠트가 보이시나요? 여기요. 여기요. 네, 저는 이 노란색 아크 탄젠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노란색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탄젠트를 누르면 아크 탄젠트가 나오죠. 그리고 분수를 누를 겁니다. 아까 R 값이 4였죠? 4. 그리고 리액턴스 값이 3이었죠? 3을 누르고 바로 는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6.869, 약 37도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상이 얼마 나왔어요? 약 37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2번. 뭔가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속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220V라는 전압을 넣어줬을 때요. 100W의 전력이 나오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100W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전구 1번이 있고요. 똑같이 220V를 넣어줬는데 일을 200W만큼 할 수 있는 두 번째 전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누구 능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2번 전구죠. 근데 얘네들을 직렬로 같이 연결해서 전압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속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작은 고추가 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100W의 전구가 더 밝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3번 가겠습니다. 13번도 키워드 책으로 우리 체크하고 갈게요. 자, 두 종류의 금속의 밑줄. 이때 전류를 먼저 흘려줬대요. 그랬더니 열의 발생과 흡수, 다시 말해서 온도 차가 일어났죠. 자, 누구요? 아까도 봤죠? 펠티의 냉장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은 저는 저희 학원에 오신 우리 학생들에게는 벌이라고 말씀드리는 문제입니다. 병렬 회로일 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여라.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병렬 회로다 하면은 합성 어드미턴스로 표현을 한다. 이 사실 하나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합성 어드미턴스란 저항의 역수, 그리고 리액턴스의 역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액턴스는 RL이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요, R분의 1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1입니다. 자, 이게 이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직렬 회로 때 임피던스를 배웠을 테고, 임피던스도 R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면 플러스 J의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드미턴스는 요 임피던스의
완전 역수다. 그래서 이게 다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J가 자 마이너스 J로 그쵸? 이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분의 1로 저항은 저항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표현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시 뭘 구하래요? 합성 임피던스로 바꿔서 표현해 주래요. 바꾸면 돼요. 바꿔볼까요?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의 역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R분의 1 마이너스 J 오메가 L분의 1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사지선다에는 답이 없단 말이죠. 한 번 더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저항을 곱해준 거죠. 왜? 식을 좀 더 정리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J 자 R이 이렇게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L분의 R 분의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2ohm짜리 전지 5개를 진열 접속했대요. 거기다가 단락을 시켰대.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단락을 시켰다. 외부의 단 저항이 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전지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개수만큼 내부 저항 증가. 그러면서 개수만큼 기전력이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전력이죠. 내부 저항입니다. 개수죠. 이렇게요.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5개가 내부 저항 0.25. 외부 저항은 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개수 5개에 기전력 1.5V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7.5A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볼게요. 자, 16번은 전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장 내에 도체를 두게 되잖아요. 그럼 도체 내부에 전기장은 0이에요. 전기력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 전기장 0 맞죠? 내부 전기장 0 맞습니다. 내부의 전하 및 전기장은 0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4번은 바로 평행이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자, 뭐예요? 수직이죠. 혹은 직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서로 나란히 있는 두 도체요. 전류가 같은 방향이요. 요게 핵심 단어고요. 자, 그림을 그려주면 도체 2개가 나란히 있을 때요.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죠. 전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을 하고요. 반면에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전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인한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요. 자, 18번 볼게요. 18번은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를 구하여라. 자, 시정수는요. 우리가 저항 성분과 코일을 이렇게 직렬로 달고 직류 전화번을 달고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흘러서 지금 이 코일에서는 인덕턴스가 직류 전화번에서는 거의 없다 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정수라는 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구간, 이 구간을 우리가 과도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일정한 전류가 나오는 이 시점을 정상 상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시정수는 정상 상태에 어떤 일정 %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도 현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시정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문제는 시정수를 구하여라 라잖아요. 시정수는 무조건 R을 기준으로 두세요. 무슨 말이냐? R분의 L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대로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시면
전기장의 세기에 대한 단위로 알맞는 것 이랬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압 1.5, 내부 저항 0.2, 전지 5개, 직렬로 연결했답니다. 자,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전전압, 전체 전압이 얼마냐를 물어봐요. 자, 우리가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1번, 전압은 개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전지의 내부 저항도 개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거죠? 그래서 개수 5개의 전압은 1.5V, 그러니까 얼마? 7.5V의 전전압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